네, 안녕하세요. 번영로TV입니다. 오늘도 완주신문의 유범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0월 첫째 주, 저희 완주신문 주간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은요. 다시 새는 보은 매립장 침출수. 지금 침출수가 또 세고 있네요. 지금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거 취재한 거는 지난주여가지고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 또 다시 응급복구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상당히 이렇게 그 예상을 전혀 못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보은 매립장이라고 완주군의 그 환경참사로 유명해진 그 거기입니다. 이제 고아토라는 거를 좀 불법적으로 매립을 해서 뭐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곳인데 그래서 그간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때 감사원 지적도 했고 뭐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일단 임시 방편적으로 여기 뭐 차수막 설치라든지 또 우수 차단하려고 그 이제 매립장을 산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산 전체를 이렇게 포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지금 침출수가 다시 지금 이번에 새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좀 충격이었고 그간 여기에 지금 들어간 세금이 총 그러니까 2019년부터 이걸 조치를 취했으니까 한 3년 동안 150억 정도 돈을 썼거든요. 근데 물론 기반 시설에는 11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은 무지막지한 돈을 들였는데도 지금 새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충격이었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하수로 들어가지 않게끔 보호를 좀 해 놓은 걸로 맞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 잘 보호했는데도 뭔가 옆으로 이렇게 좀 세워서 옆에 하천이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튀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이 아래쪽에 저수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농사지을 때 쓰려고 했던 자암제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간에는 그 이제 여기 보은 매립장에 있는 침출수가 거의 이쪽으로 많이 모였어요. 자암제로. 근데 이제 여거를 정화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이 매립장을 이렇게 완전히 밀봉을 한 거죠. 밀봉을 하는 어떤 그런 공사들, 뭐 토목공사들을 해놨는데 문제는 결국은 이 제일 하단 저지대 부분이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터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더 좀 지금 심각했던 건 뭐냐면 이쪽 자암제 부분 거기가 물길이 크게가 두 개예요. 근데 이쪽 부분은 이제 계곡 저 뒷산 쪽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 쪽 물은 이 아래쪽으로 이제 여기 이제 차단벽을 해서 섞이지 않게끔 하고 여기서 혹시 나오는 오염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침출수통으로 받고 지금 그런 형태였었고 그 이제 보은 매립장 자체는 이런 식으로 다 밀폐를 해놨었는데 지금 여기는 밀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체는 지금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저지대 하단 부분이 거기에서 이제 뭐 많이 샌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이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덮어놨는데 우리 종이에 물 스미듯이 그러니까 어떤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 말씀으로는 이게 우리가 어떤 과일즙 짜듯이 지금 짜져서 나오는 거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그때 추정되기만 하더라도 뭐 6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무게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눌려서 지금 이쪽 부분이 터졌는데 문제는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 침출수를 받거나 아니면 정화하는 장치가 지금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렇게 하천으로 흘러나갔던 것 같아요. 고산천이나 뭐 만경강 쪽으로. 그게 이제 이어지는 그 위쪽 천인데 이게 그 이제 초기에 근데 이게 사실 여기 그 보은 매립장 매립하기 시작한 게 2014년이잖아요. 2014, 15, 16, 17, 18, 19까지 사실은 이게 방치가 됐었어요. 그때 뭐 저도 뭐 그때 뭐 이제 다른 매체 있었지만 그때 기사도 썼고 이거 문제 생긴다. 그리고 그때 실제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제 나다가 이제 좀 한 5년 늦게 해서 어쨌든 진짜 막대한 돈 들여서 이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대비를 했었는데 대비한 것조차도 지금 허술하다 보니까 좀 그 걱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침출수가 새기 시작한 게 왠지 이건 제 생각인데 좀 시작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물길이 잡혔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완주군에서조차도 이건 지금 응급복구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시거든요. 제가 들어도 상당히 복구를 하고 이거를 다시 좋게 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각 방면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건지를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변에 아무래도 환경오염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우리 이렇게 비닐봉지 안에 네. 그러니까 얇은 비닐봉지 안에 큰 어떤 그런 액체를 지금 담아 놓은 것 같다는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네네. 결국은 이걸 포장을 했는데 이 안에 있는 그 무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여기에서 이것들로 지금 방벽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한계가 있어 보이고 네. 더군다나 애초에 여기가 이제 그런 관리형 매립 시설 형태로 이렇게 된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밑에는 또 무방비 상태거든요. 지금 네. 겉에를 어떤 이런 물기를 차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밑에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모르는군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진 것 같고 네. 거기에 대한 새어 대책이 나오는. 없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분명히 완주군에서도 그때 이제 이렇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이러면 좀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완주군 담당자분은 이게 좀 임시 방편일 뿐이다. 2차 환경 오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달 전에 관련 기사 쓰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네네. 딱 한 달 만에 진짜 이런 일이 벌써 터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완벽하게 차단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사실은 저 좀 많이 개인적으로 좀 절망적이더라고요. 네, 저도 이게 걱정이 되네요. 수습을 하기 전이었다면 모르는데 나름 이렇게 방법 찾고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네. 좀 많이 참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보온 매립장 굴착도 사실로 밝혀졌다는 얘기.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이걸 취재하다가 어떻게 이제 연계가 돼서 제가 찾은 건데, 그러니까 2014년 조성 당시에 실제 그때 공사했던 사진들이 이번에 저희가 좀 입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봤던 거는 완주군에 있는 처음에 보온 매립장을 조성하기 전 사진만 있었거든요. 그거는 거기가 이제 폐석산이었잖아요. 이렇게 깎여진 절벽에다가 이렇게 쌓기 전 모습이어서 이렇게 평지였는데 그간에 사실 여기에 그 의혹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폐기물 업자들이 여기다 그걸 더 묻으려고 네. 땅을 아래를 팠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 진짜로 팠어요. 아, 그러면 아래를 파서 뭐 매립. 네, 그리고 네. 판 깊이가 그냥 나오던 얘기는 뭐 그가 뭐 2m다, 3m다, 뭐 요 정도였었는데 네. 지금 나온 사진으로 보면은 10m가 넘어요. 아, 그럼 거의 뭐 우리 지하수 가까이. 실제 지금 계속 들어가는 새로운 거네요. 얘기들이 들리는데 네, 제가 지금 어제만 해도 그때 당시 어떤 아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20m다, 30m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이걸 묻었을 때 그 장면을 보면 거기에 또 그래가지고 막 배관 작업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한 100장 정도를 받았습니다. 네. 공사 때 사진을.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더 묻으려고 아래로 파다 보니까 네. 그 밑에서 이미 지하수가. 지하수가 아니래요. 아, 이게 붉은 물이 아. 솟아나서 그거를 빼내면서 묻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지금. 붉은 물은 뭐. 그 밑에 더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이미. 그리고 지금 나오는 증언들이 네네. 이게 고아토만 묻힌 게 아니래요. 뭐 다양한 폐기물들이. 그러니까 고아토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그 이제 고아토를 납품했던 업체 쪽에 제가 들어봤는데 네. 톤당 13,000원에 가져갔대요. 네. 근데 지금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정 폐기물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제가 뭐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그 지정 폐기물 중에 뭐 가장 비싼 게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뭐 톤당 50만 원, 80만 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당시에 어차피 불법적으로 했었다면은 분명히 그럴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보온 매립장에서 뭐 페놀이나 비소 같은 게 나왔잖아요. 네. 뭐 구리 같은 것도 나오고. 근데 그때 조사를 했을 때 완주군에서 그 고아토에서는 사실 그런 성분이 별도로 발견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게 더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 공사한 사진들을 보면서 네. 실제 거기에 좀 더 비싼 폐기물을 묻었을 수도 있다. 그 예전에. 예,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자리가 원래 이렇게 산만 깎은 게 아니라 바닥으로 깊은 곳은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됐대요. 뭐 50년 전? 와. 50m까지 파져 있었고 네. 이 자리에 그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전부터 뭘 갖다가 버리는 곳이었대요 여기가. 근데 이제 이거 보온매립장 조성했을 당시에는 이미 여기가 이제 흙으로 덮여져 있어서 묻혀져 있었고 네. 이제 절벽만 깎여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고아토를 쌀려고, 그러니까 원래는 고아토를 싼다고 했던 것도 아니죠. 석분을 쌀려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거기다 좀 더 그 묻을 욕심에 밑으로 그때 당시에 한 10m,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 10m 이상인 것 같아요. 10m 이상을 파냈고, 파다 보니 기존에 뭔가 묻혀있는 어떤 침출수 같은 게 붉은 물이 튀어나왔고, 그리고 그러면 그걸 좀 수습을 하고 흙으로 다시 묻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물을 빼내려고 여러 개의 배관으로 설치를 해서 빼내면서 묻었는데, 그게 고아토만 묻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좀 더 환경 유해적인 게 많이 묻혀 있고, 네. 그 밑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침출수 사건도 연결을 해보면은 이제 제가 취재원 중에 한 분은 그런 얘기 하더니 이건 터질 수밖에 없다. 네. 왜 그러냐? 밑에서 여기가 이제 용출수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는 어떤 차단 같은 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물이 나오고 뒤쪽으로 이제 그 계곡물 그건 차단했다고 하는데 지금 완주군 공무원도 이게 완벽하게 우수가 차단이 안 됐다라고 그래요. 그 물길이 잡혀져 있지 않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보온 매립장 위를 지금은 이제 이거를 포장으로 했지만은 애초에 이 고아토를 묻고 그 위를 석분으로 덮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돌가루 같은 경우는 흙 같은 걸로 덮었어야 되는데 석분이면 입자가 좀 굵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비나 물이 더 많이 투수가 됐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의 침출수가 나오니까 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네. 지금 보온 매립장의 대처 방법은 물 관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특히 이제 아래쪽에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지금 완주군에서도 모른대요. 배관이 어떻게 깔려 있고 지하 상태가. 네. 근데 이거를 밀봉을 했던 거예요. 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근데 이게 뭐 작은 규모 같으면은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 표현이 맞나 봐요. 그 우리 과일 즙 짜듯이 짜져서 지금 나오는 거다. 이게 이제 안에서 이제 오염물질과 계속 섞이면서 침출수가 돼가지고 배출이 되고 있고, 이번에 여기를 다시 막았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과연 이게 재발을 안 할까? 네. 와. 지금 저도 굉장히 좀 의심스럽고, 사실은 이 표현이 맞아요. 저 보면 좀 많이 절망스럽더라고요. 이게 저도 듣기만 해도 과연 수습이 될까? 뭐 그래서 이제 이전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몇십 년 전. 이전도 뭐 쉽지가 않고 또 그것도 많은 시간 소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충격이었어요. 아래 팠을 거란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팠고, 근데 네. 더 깊이 팠고, 지금 고아토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초기에 그쪽 관계자분한테 위에 있는 게 많아요? 밑에 있는 게 많아요? 네. 최소 밑에 위에만큼의 뭔가가 있을 거라는 지금 네. 예측과 추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전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위쪽에 대한 고아토에 대한 검토가 많이 그간 되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로 들어보면 이 밑에 뭐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혹시라도 그 밑에서 지정 폐기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상황이 더 좀 심각해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전문가분들께서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계속 저희 같은 이제 이런 채널들이 계속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지 이게 좀 더 빠르게 잘 신속하게 복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테크노2 완주군만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또 어떤 이야기죠? 이제 지금 테크노2가 분양을 하고 거기 이제 그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직 테크노2 이산단이 아직 준공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네. 그 공장이 준공이 안 된 게 아니라 테크노 이산단 자체가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입주하기로 한 기업이 이제 들어오려고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지어놓은 곳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테크노 산단 자체가 준공이 안 되니까 이게 준공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나 봐요.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뭐 공장 가동 문제도 있고, 또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또 이런 그런 융자 같은 거 대출 지원을 해주거든요, 저리로.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대출이 나가려면은 그 준공 여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시기가 맞나 봐요. 근데 지금 이런 테크노 이산단 자체 준공이 지금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결국은 잘못하면 이런 자금의 악순환이 시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칫.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 기업분들 한 두어 분하고 제가 얘기는 해봤는데, 이분들 말씀으로는 10월까지, 최소 10월까지는 준공이 돼야, 보통 이제 그런 융자부 지원받는 게 이제 올해 예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월 안에 돼야 그걸 받을 수 있지,
이게 혹시 시기가 넘어가 버리면 내년 봄 뭐 3월, 4월에나 가능해진대요. 그러면 네. 그 기간 동안 기업 같은 경우는 큰 규모로 이제 자금 유통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자금 순환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기업 같은 경우는 공장 지금 지어놨는데 가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물품을 이제 거기 이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여기 저기 완주 산단에는 자동차 기업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제 물품 날짜를 못 맞추니까 어떤 그 주 거래처와 계약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네.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 분양을 받으신 업체 대표님들은 뭐 기존에 어떤 뭐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예, 공장을 여기다 지어야겠다. 예. 그러면 이제 공장을 짓고 뭐 뭐 생산을 이전하는 하겠다. 경우도 계시고 뭐 이렇게 확장하는 경우도 계신데 네. 근데 이게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원래 테크노 이산단이 처음에 그 광역 매립장 진다고 해서 이게 모든 일정이 다 틀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산단 안에는 그쪽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을 산업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뭐 그런 걸 지을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좀 욕심을 냈죠. 아예 그냥 광역 폐기물 매립장, 지정 폐기물 매립까지 하려고 좀 규모를 키워놓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주민들 반발에 부딪혔고 그러면서 이걸 변경고시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번에 된다 하면서 그 백지화 매립장 백지화 선언을 하고 네. 그게 뭐 1년 반 넘게 걸려서 올 초에 이게 변경고시가 됐었어요, 이 자리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 일정 하면서 준공 시기까지도 지금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준공은 그 전북 도의 권한이래요. 그래서 지금 그쪽 SPC나 뭐 이제 완주군에서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기 입주하는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애가 타고 있으신 거죠. 네.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뭐 빨리 속도를 내서 전라북도가 이제 행정 처리에 속도를 좀 더 내가지고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잘 좀 처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늘의 좀 키워드는 쓰레기 문제? 결국 환경 문제인데요. 네, 환경 지금 문제. 네. 뭐 또 사실 테크노 때 제가 뭐 여기 번영로 TV에서는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 변경고시 하면서 사실 화학업종을 추가한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테크노2 같은 경우는 그래마 환경적으로 좀 괜찮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근데 산단들이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테크노2도 지금 아마 20% 뗄 거예요. 실제 계약률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분양률 높이려고 아무래도 좀 다른 데서는 기피하는 업종인 화학업종 같은 걸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 또한 앞으로 논란이 될 텐데 그렇죠. 악수가 되겠죠. 그런 것도. 그게 모르겠어요. 일단은 분양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아니면은 사실 화학업종 지금 안 그래도 그 이쪽에 이제 둔산지 주민분들은 화학공정 때문에 안 그래도 기존에 어떤 악취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 이쪽에 또 화학공장이 더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물론 관리야 잘한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거 뭐 업체도 잘하고 뭐 군에서도 이런 악취 뭐 저감해서 한다고 할 텐데 과연 주민들한테 그게 그렇죠. 좋은 것일지는 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뉴스 같은데 보면은 그렇게 뭐 다른데 공장이 있는데 이런 화학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디 다른 데다가 장소를 잡아놓고 몰래 그쪽에다가 막 또 처리하고 뭐 그런 식의 뭐 뉴스나 영화나 이런 것들도 좀 접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핵발전소 하면 어떤 그런 공포심이 있잖아요. 네. 또 어떤 유해적이다. 근데 사실 어떤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화학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뭐 어떤 사고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네, 그렇죠. 좀 뭐 주민들로서는 별로 이렇게 달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도 잘 관리하고 책임지면서 이런 것들도 뭐 분양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처리됐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